목포 연주 엄마 뒤에여서 하기 싫은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입양 말하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다인이 엄마 입양 수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쓰고 싶었다 이렇게 써져 있었고, 저희가 지난주에 금토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그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대전에 있는 정혜진 대표인가?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용기를 얻어서 한번 나도 작성을 6학년이니까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집에 CC카메라가 있는지 민정이 아빠가 전화를 딱 했더라고요. 근데 써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를 딱 해가지고 두 말도 안 하고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필로 쓰고 이제 타이핑을 해주기로 했는데 다은이한테 한번 시켜봤더니 다은이가 타이핑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은이 이야기만 있어서 잘한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입양 홍보의 강주 전남 밴드 스타이더라고요. 이다은, 이다성 가족, 엄마 전정란입니다. 2011년 4월 29일에 영아일시 보호소에서 진짜 백설공주처럼 하얗고 예쁜 다은이를 집으로 데려온 날입니다. 100일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해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가족사진 겸 100일 사진 겸을 찍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이 고1이었고 큰 딸은 중1이었죠. 다은이를 키우면서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중1이었던 그 큰딸이 휴대폰 바탕사진에 다은이를 설정했는데 단짝 친구가 아름이 동생도 어리구나, 내 동생도 어리거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큰딸이 너 동생은 엄마가 낳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입양 가족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2011년 4월이면 다은이가 원령 6개월쯤 되었는데 저희는 천기저귀를 준비해가지고 휴일이나 저녁에는 천기저귀를 사용했고 가루 세제는 독하다고 하여서 유아용 세탁비누로 직접 빨아서 다은이 아빠가 빨아가지고 물에 헹구어서 한두 시간 정도 또 빠지도록 놔뒀다가 담그어 두었다가 탈수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안 하고 이 다은이 아빠가 했습니다. 천기저귀도 이 다은이 아빠가 쓰자고 했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셋째를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다은이를 분유를 타서 먹일 때 품에 안고 먹이려고 해도 입으로 젖병 꼭지를 물고 베개로 기어가서 혼자 분유를 들고 먹은 후 일어났습니다. 저와 큰딸은 품에 쏙 안고 먹이고 싶었는데 광주 영아일시 보호소에서 6개월을 자라서인지 잘 안기지 않고 이제 10월 29일이 돌이었는데 그때쯤에는 낯가림도 없이 품에 잘 안기는 다은이였습니다. 근데 다은이는 이건 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은이는 처음부터 낯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잘 가더라고요. 입양 후 한국 입양 홍보에 강주 전남 자조 모임에 나갔는데 그때 엄진경 전 회장님께서 생후 1개월 아이는 1개월 정도 공을 들이고 지나야지, 그 다음에 6개월 아이는 6개월 정도 지나야지 애착 형성이 되어가지고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1년 큰 아들이 고1이었는데 우리 가족은 밤 9시가 되면 셋째 다은이를 재우겠다고 씻기고 온 집안에 불을 다 끄고 토닥이면서 재웠습니다. 그럼 학생인 아들이 밤 10시 30분에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이 아직 집에도 오지 않았는데 불을 다 껐다고 현관에 있는 등이라도 좀 작게 켜놓으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다은이가 우리 집에 온 후 우리 집은 다은이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외출을 했는데 젖병을 집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유 먹일 시간에 맞추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이 41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것저것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은이가 돌이 지난 후 2012년 봄부터 남편이 넷째를 입양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을 입양하여서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키우자고요.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도 충분히 힘들며 셋째만으로도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어디 갈 때마다 젖병, 기저귀, 분유 이렇게 다 놔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입양가족 자조 모임을 강주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모임을 할 때였는데 동그랗게 앉아서 가족 속에 입양하게 된 계기 등을 이야기하면서 모임을 하던 때였습니다. 입양 가족의 어려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서로 이야기 나누며 토론하며 서로 의지하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이 없이 남편이 넷째를 입양하고 싶어 해요 하고 이야기를 했으며 입양가족 부모님들께서는 입양은 중독이다. 또 2명을 입양하면 동정감을 느끼며 정체성의 혼란도 덜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더욱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조금 흔들렸죠. 2살 때부터 5살 때까지는 다은이는 입양가족 모임에 언제 가냐고 물으며 입양가족 모임에 가면 언니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아서 좋다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6살 때쯤 되었을 때 이다은이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막에 강주 전남 입양가족 모임이라고 쓰여있는 글을 더듬더듬 읽으며 입양가족 모임인데 입양가족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입양가족 모임에 괜히 왔나? 내가 무슨 성인군자라고 공개 입양을 한다고 했지? 그냥 교회도 옮기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나 갈까? 그런 5만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교회 출석해도 교회 집사님들도 뭐하러 입양했냐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자조 모임에 나가서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공개 입양으로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입양 말하기를 해주면 좋다. 공개 입양은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등 자조 모임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서 공개 입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친척들보다도 더 자주 입양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때쯤 임주희 어머니께서도 5째를 입양 중이었나 봅니다. 다은 아빠에게 아빠께서 넷째 입양을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주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포부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평생을 시중 들며 살아야 하는데 아이들은 첫 돌만 지나고 2돌만 지나면 스스로 자기 일을 하여서 손이 덜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포부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입양하기 위해 서류 준비를 했습니다. 2012년 8월 5일 입양법이 개정되어서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입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넷째 입양을 펌포질한 덕분에 너무너무 예쁜 다솜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주희 어머니께 감사 인사드려요. 근데 이제 저는 더 이상 펌프질 안 하려고요. 넷째 다솜 입양 이야기는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직 남았어요. 큰 오빠가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를 갔는데 논산훈련소 퇴임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저희 남편과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은이가 재빠르게 달려가서 오빠에게 안기면서 엉엉 울더니 오빠 보고 싶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남편이랑 저랑 큰딸은 울지도 못했답니다.
6년 동안 귀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막내로 6년을 자라던 다은이가 동생 다솜이가 생기니 조금 질투를 합니다. 넷째가 다솜이가 기어 다닐 때는 저 모르게 넷째 손을 기어 다니고 있을 때 손을 몰래 밟기도 하고요. 걸어 다니면서 동생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엊그저께 꼬물꼬물 너무너무 귀여웠던 다은이가 덩치가 코로나 때문에 그럽니다. 저만큼 커지고 벌써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된다니까 새롭네요. 지금은 성격도 정말 좋고 동생도 잘 챙겨주고 끼도 진짜 많고 부침성도 좋아서 친구들도 진짜 많습니다. 5학년 겨울부터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서 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여느 가정처럼 지지고 볶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는 내년에도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입양가족 모임에 두어서 잘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입양가족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주시는 광주 전남 모든 입양가족, 입양 홍보의 가족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